with you.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드디어 자연주의 출산 성공 후기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자연주의 출산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야기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자연주의 출산 성공기는 제가 첫 번째 딸, 그 당시에 이제 4살이 된 아이를 동행을 해서 그 출산의 전 과정을 첫째 아이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치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그 위에 이제 아이까지도 같이 출산 전 과정을 같이 함께 해서 한 것에 굉장히 의의가 있는 출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흔치 않는 경험이니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지금도 꾸준하게 댓글이 달리고 있는 저의 자연주의 출산 성공기이고요. 자연주의 때문에 저를 알게 되셔서 그래서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고 시도하고 제 글을 보고 자연주의 출산을 결심하시고 또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지인들은 특히 진짜 많습니다. 자연주의 출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첫 번째 출산에서 되게 실패를 했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출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다르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출산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조산사분을 정확하게 미팅을 해서 나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것이 수용이 가능한지 의사를 이렇게 컨펌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고 합격을 한, 제 나름의 기준에서 합격한 곳이 부천에 있는 열린가족조산원입니다.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곳이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요. 저는 이제 위에 아이가 2012년도에 태어났고, 둘째는 2016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4살 터울에 위에 아이가 있었어요. 출산을 할 때 제가 갑자기 새벽에 낳거나 할 때는 이제 첫째를 갑자기 어디에 맡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첫째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어디 잠시 제가 아이를 낳는 동안 어디 있을 때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첫째 아이도 같이 출산 과정에 함께 보도록 해도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이가 놀라지 않나요? 막 피도 나오고 막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는 게 아이가 혹시 놀라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첫째 아이가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추후에 이제 출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 제가 첫 번째와 갔었던 이전에 막 비명을 지르면서 출산을 했었던 그 장면을 제가 만약 재현을 한다면 저의 모습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때처럼 고통스럽고 막 이런 모습으로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모습을 본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신의 출산에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산사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저의 출산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 첫 번째 출산에 되게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저의 그런 속상함과 아픔을 정말 깊이 공감을 해주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너무 이제 속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걸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진짜 위로가 되었고 이번 출산은 당신이 원하는 출산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자신감도 많이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출산을 하기 전에요. 어떤 책을 샀더니요. 거기 자연주의 출산 관련된 CD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실제로 산모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그런 전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거든요. 막 피 묻은 아이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아이랑 먼저 보라고 하셨어요. 보면서, 저게 피가 나오고 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혹시 이제 엄마가 소리를 지르거나 아프거나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누구야 너도 만약 똥이 딱딱한 똥을 쓸 때가 있잖아요. 변비일 때. 그럴 때는 그냥 똥 쌀 때보다 더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대잖아요. 아이도 약간 공감하죠. 근데 아기가 클까 똥이 클까? 아이가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똥보다 아이가 더 크니까 그거를 아이를 낳으니까 엄마가 조금 더 아플 수는 있겠지. 그래서 조금 더 아파서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충분히 참을 수 있고 괜찮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놀랄 필요는 없어. 엄마가 진짜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똥보다 큰 아이를 낳기 때문이야. 예. 이렇게 아이 위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했고, 또 CD를 같이 보는데요. 이제 우선 저 역시도 그 남이 이제 아이를 낳는 모습을 이제 막 보니까, 뭔가 무섭다기보다는 사실 감동의 눈물도 많이 나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출산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남들 출산하는 거, 그리고 출산 후기 이런 걸 보면 계속 이제 눈물이 사실 옛날부터 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같이 보는데, 아이를 이렇게 관찰하는데 의외로 아이가 굉장히 무덤덤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 전체를요. 그래서 아이의 그 대응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겠다. 조단사 원장님 말씀대로 아이를 데리고 함께 출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일날, 출산 당일날 이야기를 들어가면 출산에 이제 진통이 시작이 돼서 도착을 하니까요. 뭐 짐볼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제 진통 과정을 명상을 통해서 하고요. 또 조산원에서는 불을 제 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둡게 조정하고 음악도 제 맘대로 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관장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예. 아이가 낳기 직전에 다 자연 관장으로 스스로 변을 다 봅니다.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과정 내내 뭘 계속 먹을 수도 있어요. 추가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힘을 내야 되니까 초코파이도 사놓고 바나나도 사놓고 우유도 사놓고 이런 식으로 진통하다가도 좀 허기지면은 또 주워 먹고 뭐 주스도 주워 먹고 또 다시 진통하고. 근데 진통할 때 또 딸아이가요. 엄마 등을 또 이렇게 문질러 주고요. 또 울컥해. 네. 그 출산 과정에서 그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을 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그 둘라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둘라를 많이 함께 출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원더걸스의 선예 님도 캐나다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집에서 하셨을 때 둘라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산사 두 분이 계셨고 저희 딸이 둘라였습니다. 실제로 진짜 딸아이가 제가 진통할 때마다 막 등도 문질러주고 엄마 괜찮아? 막 이렇게 해줘서 제가 네, 아이가 기특해갖고 막 울컥울컥하네요. 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진통이 막 가까워지니까 제가 완전하게 깜깜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을 다 껐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리고 명상음악을 계속 틀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진통이 끝까지 오는데 제가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진통이 이제 끝까지 하는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냐면 계속 진통이 세지니까요. 그 끝점에서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불을 다 껐잖아요. 깜깜한 방에 갑자기 흰색 빛이 이렇게 네모난 빛으로 쫙 네모난 모양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빛이 되더니 팡 없어지면서 근데 그 없어진 그 순간이 그 뭔가 집중의 끝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이렇게 팍 들어가는 그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팡 없어지는데 고통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고통이 사라졌어. 신기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막 이제 진통이 막 끝까지 왔을 때 제가 다시 집중을 했는데 또 빛이 나오면서 팡 하면서 고통이 없어져서 우와 오늘 내가 잘하면 소리도 한번 안 지르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데? 하나도 안 아프잖아. 예, 그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완전 아이 출산 직전의 그 진통, 그러니까 그 가진통 말고요.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뭐 진볼하고 그런 진통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출산 직전에 그 가장 센 진통에서 그 두 번째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감이 확 생겼어요, 갑자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서 책 속에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안 질렀구나. 이런 식이라면 나도 소리를 안 지르고 낳을 수 있겠는데? 예,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책 속의 사례가 딱 났었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이제 힘을 주는데요. 조선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첫 번째 힘을 꽉 줄 때 선생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혼자 주고 있으세요? 아이가 나올 때 아이에 맞춰서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혼자 힘을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에서는 이제 약물을 투여받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소용돌이처럼 몰아칠 때는 그냥 힘으로 뺐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강제적인 힘을 해서 진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있다가 그 통증으로 명상을 계속 하다가 아이가 힘을 막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변이가 느껴질 때 화장실 가실 때요. 여러분이 조정해서 가시나요? 아니지 않나요? 변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죠. 강제로 막 힘을 주시나요? 그러면 좀 문제가 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올 것 같다고 똥이 신호를 주죠. 변이 신호를 주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힘을 쭉 주면 뽕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변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처럼 실제로 아이가 이렇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있다가 한번 밀어볼까? 또 다시 있다가 밀어볼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이의 힘을 받아서 아이가 나올 때 약간만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힘은 아이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근데 그때가 아픈데요. 명상을 하니까 아까 아픈 게 팡 하면서 하나도 없어진다고, 계속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우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 아이가 스스로 나오겠는데? 예, 이런 뭔가 굉장한 희망감을 계속 가지면서 희한한 그런 기분. 돌아보면은 과학적으로는 그때 호르몬이 굉장히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막 기분을 고조시키고 즐거움을 고조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제가 그런 고조된 기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하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가려고 할 때 밀어주면 쑥쑥 나오더라. 그리고 그게 이제 아래에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다리 누워서 제가 이제 다리를 벌리고 뒤에 남편이 받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남편 뒤에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이제 조산사분 두 분이 계시고 가운데 자리에 우리 이제 5살 된 2012년생에 이제 저희 딸아이가 가운데 앉은 거죠. 근데 불이 다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다들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제 힘을 이제 주기 시작하면 후레쉬를 켜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후레쉬를 딸아이가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주면 딸아이가 보더니 엄마 힘을 더 줘야 돼.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막 나오는 모습이 딸아이도 그게 보이나 봐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4-5살 된 이제 4년 된 아이가 아이를 뭐 낳는 이야기나 뭐 본 적도 없는 애가 그 엄마 아래에서 동생이 나오는 거를 힘을 줄 때 불을 켜고 엄마 지금이야 지금 힘 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이를 주면서도 그 과정이 진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정말 저희 딸아이가 귤라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쑥 나오니까요. 이제 마지막에는 출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힘을 좀 주다가요. 이제 그 산도를 머리가 통과할 때는 그 아이가 스스로 나오고 이제 어깨를 틀어야 되거든요. 어깨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90도를 비틀어서 이제 아이가 쑥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비틀면 이게 힘들고 아이 스스로가 이제 아기가 돕니다. 예. 첫 번째 출산할 때는 남편이 이거 직접 보고 신기하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올 때는 강제적으로 빼거나 할 때는 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예, 좀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때 산모는 오히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줘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계속 충분하게 거기가 여유롭도록 이렇게 빼줘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출산 전 과정에서 그 산도를 통과하는 그 순간이 제일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소리를 한 번 질렀어요. 그랬더니 조산사분이 왜 소리를 지르세요? 지금까지 아픈 거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후후 해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작 남들 소리 지르는 구간은 하나도 안 질러놓고는 요 마지막에 고 살짝 그 이제 피부를 스치는 그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다가 호 이제 빼니까 소리가 또 안 나오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가 비틀어서 슉 나오고 바로 이제 제 가슴에 배 위에 이제 얹어지고 있는데요.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나오자마자 들어서 뭐 탯줄을 바로 자르진 않아요. 아이가 원래는 그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다가 그게 이제 폐호흡으로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시간이 좀 이제 걸립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탯줄을 바로 자르면 순간적으로 아이가 바로 이제 강제적으로 폐로 숨을 쉬려고 하겠죠.
그죠? 보통 병원에서 그렇겠지만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탯줄을 이렇게 있는 채 그 탯줄의 맥을 이렇게 짚어보고요. 그것이 이제 끝나는 게 확인이 되면 자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져보라고 해서 저도 만져보고 남편도 이제 그 탯줄의 맥이 쿵쿵 뛰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멈추니까 자르는데 탯줄이 저희 남편과 딸이 같이 잘랐어요. 누나가 탯줄을 잘라준 아이. 아마 우리 둘째 정말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이는 동생의 탯줄을 직접 자르고 그리고 자를 만큼 자격이 충분했어요. 정말 제가 진통할 때부터 출산까지 이거 눈물이 계속 나서 찍을 수가 없네. 아이가 그 진통부터 출산이 나올 때까지 전 과정을 너무너무 역할을 훌륭하게 때문에 저희 딸아이가 진짜 완벽한 둘라였고, 그렇게 해서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놓고 그 순간부터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산원이 좋은 거는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한 게 걱정이 많은데 왜 병원에서 왜 아이가 막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떨어뜨려서 뇌진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딴 아이 때문에 감염이 돼서 그 병실에 있는 뭐 신생아들이 감염이 된 사례도 있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좀 운이 나쁜 사례지만 어찌됐건 그런 작은 그런 확률에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100% 제 눈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아이랑 떨어지는 것을 친구 중에는 이제 떨어지는 게 천국이야. 나는 자유잖아. 이제 그 순간이 나는 기다려지던데 막 이제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옆에 제가 확실하게 제 아이 얼굴을 제가 확실히 각인하고 계속 안전하게 제가 지켜야 된다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할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내 옆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산모가 가장 마음이 편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저희 그 첫째 아이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다 했더니 다른 방에 이제 저보다 전날인가 출산을 하신 그 부부가 있으셨는데 거기랑 이제 뭐 다른 간호사분인가 그분들한테 가서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신 저보다 하루 먼저 낳은 그 부부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도 저렇게 출산 과정이 같이 함께 하면서 그리고 그 기쁨을 저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이제 본인도 둘째를 낳을 때 이제 그 첫째 아이를 이 출산 과정에 같이 함께 할까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산 과정이 소리를 한 번도 안 지를 수 있었는데 그게 제가 그런 강한 사람이냐 아닌 거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는 첫 번째 때 진짜 제가 한 번도 내보지 못했던 그 비명을 온 힘을 다해서 진짜 굉장히 긴 시간을 비명을 질렀었거든요. 그런 출산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겁도 많고 그리고 그런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나 그런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출산은 정말 소리가 한 번도 안 날 정도로 진심으로 안 아팠어요. 저는 진짜 조금 아프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책의 말대로 고통을 바라보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고통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엔돌핀이든 뭐 이런 호르몬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책에서 읽었던 그 수많은 소리는 한 번도 안 지르는 건 당연하고 막 웃으면서 오히려 낳고 막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안 아프구나. 그리고선 제가 깨달은 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요 진짜 엄청난 막 행복감이 몰려들어서 엄청 울고요. 그 희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이런 기분을 가지고 출산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남자가 겪을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은 여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행운의 체험이구나. 진짜 대단한 경험이다. 행복하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내가 두려울 게 없을 것 같고 세상이. 그리고 물론 회복도 뭐 너무 빨라서 다음날 또 바로 태어나고 또 순조롭게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둘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상 순하게 아이가 잘 안 울고요. 거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도 안 울었었거든요. 제가 책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엉덩이 때려서 울리고 이러지 않는 이상 아이가 별로 안 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는 환경과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깥 세상으로 나올 뿐이지 아이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나 놀랄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번째까지 해보고 완전하게 느낀 건 그래요. 제가 유도분만제는 맞아봤잖아요. 근데 무통 주사는 안 맞아봤습니다. 근데 유도분만제를 제가 맞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몸이 그 수축했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만든 거라고 이제 제가 아는데 의사는 아니지만 호르몬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이제 그냥 짧은 소견으로 유도분만제는 이 호르몬만 이제 투입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몸에서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어떤 호르몬이 더해지고 이 수치가 이렇게 막 같이 변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유도분만제를 하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무통주사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짝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도 만약 제가 이거 유도분만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무통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없고 유도분만제만 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을 생으로 참아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짝꿍인데 그럼 무통은 또 뭐냐? 아이와 엄마가 대화하는 그 수단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둘째를 낳아보니까 둘째가 분명하게 내가 엄마 지금 나갈게 신호를 주거든요. 그거를 제가 알 수 있더라고요. 아이가 밀 때 그렇게 뒤에서 약간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게 다치지도 않고요, 몸이요. 천천히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리고 효율이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쑥. 네. 그래서 이 커넥션을 이 산모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유도분만제 때문에 무통주사를 놓으니까 이제 그 커넥션이 끊어버리니까요. 그럼 이제 애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내야 되냐면, 그냥 힘주세요 할 때 그 의사에 맞춰서 이렇게 아이는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힘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엄마가 그냥 순전히 이렇게 해서 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첫 번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산모의 몸에 손상을 일으키고 힘든지를 이제 저도 경험을 해서 확실히 이렇게 아이와 소통을 하면서 아이의 힘으로 낳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약물을 안 하고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런 다른 포유류 제가 봤었던 상황처럼 엄마의 몸을 가장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영상은 자연주의 출산을 막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두 여러분 이렇게 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출산은 진짜 저는 사랑이고 기적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임신하는 그 선택부터가 저는 진짜 엄청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든 엄마들은 진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 너무 훌륭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너무 그것이 당연하고 필수라는 생각은 조금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워낙 겁이 많고 조금 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일찍 알게 돼서 이제 실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나름의 그렇구나 이제 이해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산모들이 경험을 한다면 자 출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진짜 그랬거든요. 이왕 하시는 출산이 피하고 싶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잊지 못할 그 엄청난 경험을 하는 행복한 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네. 동물의 출산을 보고 시작을 했던 결국에 저희도 포유류 아닌가요? 그죠? 포유류 중에 대낮에 햇빛이 쨍쨍하고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들판이든 마당이든 그런데 중간에 딱 서가지고 출산을 하는 포유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어둡고 조용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낳고자 하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풀어져서 몸도 유연해져서 출산도 편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 포유류가 가진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능한 게 조산원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병원에서 환하게 불 켜고 막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막 정신없는 상황, 그리고 막 들여다보고 불 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에너지는 소진돼서 몇 시까지는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지. 이제 엄마 힘이 빠지기 전까지 해야 되는 뭐 마지막 마감 기한이랄까요? 그 기한도 정해지는 그런 상황의 출산은, 그런 상황에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강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나시는 분 진짜 강하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좀 제 영상이 출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자연주의 출산을 제가 준비하면서 도움받아서 책들 같은 거 소개하면서 이제 자연주의 출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궁금하신 이야기나 듣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